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5일 황운하 의원은 예결위에서 흥미로운 발언을 하지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됐던 건 아시죠? 검찰이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한테 특활비 상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요. 자, 하승수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했던 6월 10일자 대통령실로 간 윤석열 총장 특활비 관리자들 괜찮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편 또 다른 걱정도 있다.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세던 특수활동비 바가지가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는 안 새고 있을까? 라는 걱정이다.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최고 집행자인 윤석열 대통령만 용산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라 돈관리 실무자들까지 용산 대통령실로 대거 옮겨갔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대통령 비서실 인사기획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던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 비서관이었던 강희구 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희구 비서관은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특수활동비 전달 등에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이다. 그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서기관으로도 일했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 소속 검찰주사였던 김모 씨는 대통령 비서관 3급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모 씨 역시 특수활동비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이다. 그는 2019년 10월과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업무 추진비 서류에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될 정도로 신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7일 중앙일보는 단독 대화창의 하트 용산 뒤집은 4급 공무원 불륜 사건이라는 흥미로운 보도를 하는데 내용 중 A씨 아내의 진정서에는 두 사람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골프 레슨 등에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특활비 역시 검찰 특활비와 함께 폭망의 삭감의 트리거가 될 기사다 이겁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 등의 현미경 심사를 이미 예고했었지요. 앞으로 법사위에서 결산 심사를 하든 예산 심사를 하든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습니다.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불효불급한 예산은 그야말로 악소리가 날 만큼 과감하게 삭감할 것입니다.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가계생활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특활비 사수를 위한 개꼼수가 하승수 변호사에게 들통났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안보비, 정보보안비, 특수활동비 문의들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과거에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던 예산 중의 일부가 안보비, 정보보안비로 예산 항목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안보비와 정보보안비까지 포함하면 과거 특수활동비로 분류된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비는 과거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던 국정원 예산이 안보비로 항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정보보안비는 다른 부처 예산 속에 들어가 있던 국가정보원 관련 예산이 정보보안비로 항목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법무부 출입국 관리 쪽 예산에 있던 특수활동비는 실제로 국가정보원 관련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이 정보보안비로 항목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부처 예산 속에 왜 국가정보원 예산이 숨겨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16조 제3항의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편성과 집행 결산에 대하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라고 근거가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조문을 없애고 국가정보원 예산도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안보비와 정보보안비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부분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검찰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라고 수사, 감사 등에 쓸 수 있는 별도의 예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특정 업무 경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국민 세금을 삼짓돈처럼 현금으로 펑펑 써대는 의미의 특수활동비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처럼 예산 심의권을 통한 민주당의 시간이라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과방위입니다. 지난 27일 과방위에서 정동영 예산소위원장은 김태규에게 다음과 같이 포효했었지요. 입법권과 예산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국회가 입법한 법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21번에 걸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입법권을 완전히 짓밟고 무력화시켰습니다. 입법과 행정은 대등한 권력입니다. 입법부는 당연히 입법부에 주어진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산은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방통위를 운영하고 방심위를 운영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자유를 독립을 해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운영 예산 34억 삭감, 방심위 예산 130억 삭감, 과방위 예산결산 소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 방통위와 방심위가 제대로 입법 목적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이 되기 전까지 저의 이런 소신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 지난 6일 정동영 의원은 방심위가 방송사를 상대로 법정 제재 결정을 내린 게 29건에 이르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이 100% 인용돼 제동이 걸렸다. 굳이 안 써도 되는 국민의 세금 2억 6천여만 원을 소송 비용으로 낭비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국회의 결산 심사를 통해 내려진 가장 강도 높은 조치가 시정이었으나 국민의 세금을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는 곳에 썼다면 변상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시정, 주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용한 예산을 토해내라 이거지요. 지금까지 이 정도의 역대급 국회 권한 풀파워가 있었겠습니까? 정동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과방위 결산 심사 소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위원장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는지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결산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같은 시간 청사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벌였습니다. 소위원장인 저에게 사유를 통보해야 하나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 결산 소위는 관례적으로 부기관장이 참석해왔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이유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같은 시간 과기부, 원안위 등의 기관은 전부 출석해 국민께 주신 피같은 세금을 사용한 결산 내역을 보고하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2,500억여 원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더기 방송사 법정제재 소송에 혈세 2억 6천만 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이 있는 곳에 대표가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구성된 세금을 쓰고 나서 국민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곧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방통위원장은 한 해 1억 5천여만 원의 연봉을 수령합니다. 이에 준하는 직무대행 김태규 부위원장의 결산소위원회 불참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방통위 결산심사소위는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 9시에 실시할 것을 알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송혜원 언론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제안합니다.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면 그 공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피해액을 환수하도록 합시다. 류일임 씨가 방송심의위원장이 된 이유로 방송사에 재갈 물리기로 의심되는 징계 조치를 남발하였고 방송사들은 29건의 그 조치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답니다. 본안 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류일임 방심위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봐야지요. 방심위의 제재 결정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방통위는 변호사비로 2억 6천만 원을 썼다는데 방송사 길들이기를 하느라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고 봐야지요. 본안 판결에서 권한 남용이 확인되면 류일임 방심위원장과 징계 조치에 찬성한 방심위원들을 상대로 국고 손실을 환수하는 구상권 청구를 꼭 하기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돈줄이지요. 전투는 보병이 하지만 전쟁은 군수가 한다는 말처럼 돈줄을 끌어야 하는 것이고 그 권한을 민주당이 갖고 있지요.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수도 없이 끊어버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가를 예산 심의권을 통해 수십 배로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